안녕하세요. 부의독서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당신의 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맞다, 틀리다 이런 생각들에 대한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혹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뇌의 습성이나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각도 내 감정에 따라 생각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몇 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에너지 도둑이다. 높은 성과와 생산성, 뛰어난 기억력의 결정적인 요소는 주의 지속 시간이다. 단기 기억을 쓸 때는 4세에서 7개 이상의 항목에 집중할 수 없다. 이를 인지부하라고 한다. 때문에 진정한 멀티태스킹은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에 처리한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실상 그것을 하고 있었던 과제로부터 다른 과제로 주의를 전환하고 다시 처음 과제를 되돌리는 일을 계속하는 것뿐이다. 이런 전환이 대단히 빠르게 일어나긴 하지만 1초도 걸리지 않는다.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주의를 전환하는 과제가 많아질수록 낭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예를 들어 하나의 과제에 집중할 때의 생산성이 100%라면 두 가지 과제에 집중할 때는 과제당 생산성이 40%로 떨어진다. 20센트의 시간이 두 과제 사이를 오가면서 낭비되는 것이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세 번째 과제를 추가하면 과제당 생산성은 20%에 불과하다. 이 장을 쓰는데 5배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중 40%는 낭비된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아이디어는 단순하다. 많은 과제에 집중할수록 낭비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더구나 두 가지 과제 사이에서 주의를 전환하기만 해도 실수의 확률은 약 3배 높아진다. 이는 문자 기반의 프로젝트든 숫자 기반의 프로젝트든 마찬가지다. 따라서 좋은 성과를 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주의 집중 시간을 늘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뇌에는 2개의 다른 주의력 체계가 있다. 하향식이라고 불리는 배측, 주의 시스템은 내적인 사고에 집중하고, 상향식이라고 불리는 복측 주의 시스템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한다. 이 두 가지 주의력 시스템은 개인이나 종으로서의 생존에 중요했고 여전히 중요하다. 수렵채집인들은 주변의 잠재적 위험을 알아차리는 일과 사슴, 사냥과 같은 달성 과제에 집중하는 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주의를 이동시켰다. 운전을 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복축 주의 시스템은 길 위에서 당신의 위치와 다른 차들의 행동을 인식하지만, 배측 주의 시스템은 그 행동에 너무 열중하지 않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 거기로 가기 위해 어느 길로 들어서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이 장을 쓰는 나의 배측주의 시스템은 내가 과제에 집중하게 한다. 어떤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주방에 불이 났거나 내 딸이 깨어나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경우에 대비해서 나의 주의는 자연스럽게 북축주의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두 시스템 사이의 전환이 성과의 문제를 일으킨다. 신경망이 흥분했을 때는 특히
특히 더 그러하다. 당신이 당신 회사의 로고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몹시 신이 나서 다양한 이미지를 찾아보고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서 몇 시간을 보낸다. 너무나 집중해서 근무 시간이 끝났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른 날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세미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근사한 로고가 있다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서 회사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로고만 있고 내용은 없다면, 더구나 당신은 먹는 것도 마신 것도 없어서 지금 매우 기분이 좋지 않고 두통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당신은 음식을 먹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통명스럽게 대꾸를 해서 배우자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 모두가 하나에 집중하는 배측주의 시스템에 빠져서 전전 두피질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를 예를 들어보겠다. 당신은 일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마침 밖에 예쁜 새들이 있어서 그 새들을 잠시 구경했다. 이후 약간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해서 나가서 치즈 샌드위치를 먹었다. 앉아서 일을 하다가 세상에 조금 속도가 느려지고 졸린 느낌이 든다. 그래서 또 나가서 진한 커피를 한 잔 마신다. 혈류 내에 카페인이 치솟자 급박함과 함께 약간의 불안을 느낀다. 당신이 급하게 찾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이메일을 확인해 보기도 한다. 물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한 무더기의 이메일이 있고 한동안 이메일을 확인하고 답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긴다. 그 뒤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당신은 그 김에 SNS를 확인한다. 뉴스피드를 확인하면서 당신은 최근 소식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소식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한다.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거나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다. 오늘 당신의 작업 생산성은 얼마나 될까? 나 역시 적절한 균형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이유들을 찾아낸다. 정말 솔직하게 눈앞에 닥친 과제를 끝마치고 싶은가? 그 답이 긍정이라면 주의력 훈련에서 가장 유용한 기법 중 하나를 공유해 주겠다. 바로 포모도로 기법이다. 이 시간과 주의력 관리 기법은 아주 단순하다. 타이머를 이용해서 25분간 집중해서 일한 다음 5분간 휴식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시간관리 코치인 프란체스코 실로가 창안한 것으로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를 편으로 썰어 갈아 먹는 이탈리아 샐러드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토마토 슬라이스는 한 가지 과제에 집중하는 구간을, 모짜렐라는 무엇이든 원하는 일을 하는 체계화되지 않는 시간 혹은 휴식 시간을 나타낸다. 이 방법은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나 한 가지 일에 주의를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모두에게 유용하다. 과제를 지속하는 시간은 과제의 난이도, 개인의 주의 지속 시간, 몸과 정신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네, 오늘 제가 당신의 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책 내용에 대해 읽어드렸는데요. 이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도 지금 업무 과제가 많아서 외워야 할 게 있어서 외우고 있는데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배 피고 나가서 밥 먹고 간식 먹고 바람 쐬다 오고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요. 5시간, 6시간 주의 있게 공부를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집중한 시간은 1시간 됐나요? 초집중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맞추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이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일을 분산시키면 당연히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딱 일하는 시간에는 일하는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딱 쉬는 시간, 정말 딱딱 정해서 그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게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물론 시간과 훈련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서도 그런 내용, 저는 제가 지금 요거 사놔서 쓰고 있거든요. 조금씩.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타이머식이 있으면 공부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할 때 주의 있게 시간 관리가 조금 되실 수도 있습니다.